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라비안 나이트 본문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좌를 들어야 될 것 중에 바로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 강좌는 이제 앞에 강좌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소개하는 책 소개였죠. 이번에 이제 본문 내용을 이야기를 하나를 직접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라비안 나이트에 들어있는 제목이 참 특이한데요. 평생에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사나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일단 제목부터 좀 궁금하죠? 자, 왼쪽에 보겠습니다. 바깥 이야기와 속 이야기의 구조에 유의하라 이런 말 보이죠? 네, 바깥 이야기와 속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옛날에 땅, 가옥, 재산 풍부하게 가지고 노비까지 거느린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나이는 천명은 이제 타고난 목숨이죠. 천수라고 하는데요. 다 하고 신의 곁으로 가고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라서 도박과 주색에 빠졌네요. 주술이죠. 색은 여자죠. 안 좋은 겁니다. 매일 흥청된 겁니다. 물 쓰듯이 돈을 썼네요. 네. 결국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어요. 거지가 됐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도박과 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빠지는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만든 이 부를 갖다가 좀 아껴 써야 되죠. 그러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그게 금욕인데요. 여기서 두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샤라자드는 세헤라자드인데, 네, 어떤 때는 또 샤라자드라고도 해요. 같은 여자입니다. 자,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죠. 네, 그런데 딱 여기에서 이야기를 재밌게 탁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이야기를 딱 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샤라자드의 전략이죠. 날이 밝으면 처형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최대한 고조시켜 놓고 이야기를 끝맺어야지 목숨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첫날 밤, 이틀 밤 이렇게 지내가지고 무려 네 여기 보면 588번째 밤에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1001일이 되려면 이제 절반 정도가 남았죠. 자, 아침이 왔다는 얘기는 샤라자드가 살아남았다는 얘기고요. 네, 밤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자, 샤라자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젊은이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돈을 완전히 탕진하여 빈털터리가 됐네요. 노예, 시냐, 토지, 가옥 다 팔아먹고요. 결국 네, 그 돈도요 다 탕진했어요. 마침내 가난한 처지에 빠져가지고 노동으로 생계를 꾸미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게 됐어요. 이 얘기는 이제 몸으로 때워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팔자 다 끝났죠. 1년쯤 지난 어느 날 젊은이는 집 창가에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네, 여기 보세요. 풍채 좋은 노인이 나타납니다. 궁금증 팍 생기죠? 먼저 인사를 했네요. 네,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젊은이 물었어요. 오, 노인장. 노인을 높여서 노인장 그러죠? 저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모르어. 전혀 모르어. 그런데 자네는 몰랐겠지만 망했지만 좋은 집안 태생이라는 인상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 여보세요, 노인장. 하고 젊은이는 말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숙명이라는 것은 무슨 수를 써봐도 피할 길이 없나 봐요. 숙명이라고 하면 인간이 타고난 운명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뭘까요? 이게 인간의 뭘까요? 비읍시옷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젊은이의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잘 보이죠.
네, 운명을 개척하려는 정신보다는 그냥 운명에 끌려다니고 운명이 되는 대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거리라도 없을까요? 글쎄 젊은이 조그만 일거리인데 해주려나? 어떤 일거리입니까? 그러자 낯선 노인은 대답했네요. 우리 노인들 11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어. 그런데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만일 자네가 와서 우리 시중을 들어준다면 충분히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리고 돈도 좀 벌게 될 거야. 어쩌면 신께서 우리들 손으로 자네의 재산을 그전처럼 해줄지 몰라. 참 뭔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에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자, 알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런데 말이야 조건이 있어. 자, 조건. 네, 요게 재밌습니다. 점점 궁금하게 만들죠. 네, 무슨 조건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어떤 일을 보아도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해. 비밀을 지켜라. 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도 왜 우냐고 절대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묻지 마. 그죠? 알았습니다. 그럼 젊은이 나를 따라오게 신의 축복과 함께 말일세. 그래서 젊은이는 노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인 우선 목욕탕에 들러 젊은이를 깨끗하게 씻겼죠. 그 다음에 아마포는 요즘으로 말하는 고급 리넨이라는 곳이죠. 요즘에도 이게 여름 옷감으로 고급에 속해요. 옷을 주문해 입혔어요. 고급 옷입니다.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은 아주 널찍한 저택, 튼튼하게 지었고 거실 몇 개의 객실도 있고 분수가 설치되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방에 창문이 있고 꽃밭이 있고 네, 각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고 천장과 군청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이죠. 타는 듯한 금색 칠해져 있고 마루바닥에 비단이 깔려 있고 굉장하게 어때요? 다시 좋은 집에 살게 됐죠? 네. 자. 그런데 10명의 노인이 상복을 입고서 마주 앉아 모두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궁금하죠? 까닭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 입을 다물었죠. 네. 그 다음에 3만 디나르라는 돈이 들어있는 궤적을 줘요.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써라. 그죠? 네. 하지만 자네에게 분부한 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뭐라고 했죠? 절대 이유를 묻지 마라 했습니다. 네. 점점점 궁금증이 심해지죠. 자, 왕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세라자대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겠죠? 정말 세라자대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하고 젊은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네요. 예, 그러자 노인이 하나 죽었죠. 그래서 노인들은 시체를 씻어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죠. 묻었어요, 뒷마당에. 네. 그럭저럭 노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네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인만이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마침내 그 노인마저 병석을 눕게 됐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저는 12년 동안 한 때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보살펴 드렸습니다. 맞네. 그런데 이번에는 내 차례가 왔어. 나도 죽어야 되네. 젊은이가 뭐라 했죠? 남은 생애가 많지 않으니 제발 이승을 하직하는 정표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한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뒤까지 다 읽어본 사람은 이 이유를 알겠지만 아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해요. 궁금증 폭발입니다. 네,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 노인이 아니야 여보게, 그런 것은 자네와 관계없는 일이네. 다 자진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조르지 말라.
왜냐하면 왜 내가 얘기를 안 해주느냐 하면 우리 동료에게 잇따라 닥친 불행을 아무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 너도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밝히지 않겠노라고 신께 맹세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겪은 재앙에서 벗어나려거든 제발 저 문을 열지 말게.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문학이나 이제 신화에서 금기라고 그러는데, 금기. 네. 아시죠? 터부시한다 그런 말 하죠. 터부. 영어로. 뭐뭐 하면 절대 안 돼. 자,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 열면 안 되는데 열었죠? 네, 문제가 생겼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 오르페스와 에우리디케, 판도라의 상자, 이런 얘기가 또 우리 당군 신화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만약 자네가 우리들을 겪은 재앙을 겪고 싶다면 저 문을 열어보게. 그러면 왜 우리가 탄식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네. 하지만 후회에게도 소용없을 것세. 정말 궁금하죠? 네. 그러자 날이 환하게 밝았네요. 이제 사라져도 죽을지도 모르죠? 하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는 허락된 자리를 거기서 딱 그치죠. 그래서 왕이 도저히 죽일 수 없게 만듭니다. 네, 궁금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걸 세라자대에 뭐라 할 수 있죠?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움. 네. 드디어 살아남았네요. 588에서 589일째 밤이 됐어요. 오 인자하신 임금님,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인자하신 임금님이 말 재밌죠. 네, 계속 처녀들을 죽였어요. 3년 동안. 그 사람한테 이 악독한 임금님인데 인자하신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길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자, 있고 병은 점점 심해져 마침내 마지막 노인도 수명을 다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네요. 젊은이는 손수 시체를 씻어 수에 입히고 동료 곁에 묻었죠. 혼자 살게 됐어요. 그 큰 저택에서. 근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경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네,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래서 한번 가서 뒤져보니까 문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열질 않으니 온통 거미줄이 쳐져 있죠. 강철로 된 4개의 자물쇠가 꽁꽁 잠겨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지만 그곳을 떠났죠. 잘했죠. 7일 동안 열어보지 않았어요. 자, 어때 젊은이는 끝까지 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8일이 되었네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네요. 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호기심, 이런 걸 인간의 본성이라 그럽니다. 네. 또는 인간의 욕망이죠. 네. 에라, 죽든 살든 모른다. 어떻게 되나 시험해보자. 드디어 젊은이는 자물쇠를 때려 부쉈습니다. 그때 좁은 통로가 나와요. 3시간을 계속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넓은 바다가 펼쳐져요. 네. 그래가 고불고불 해안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오더니 그냥 발톱으로 움켜잡고는 그냥, 그죠? 네. 어떤 섬에다 떨어뜨려놔요. 2, 3일 동안 앞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바닷가에 돛이 하나 보입니다. 거기에 범선이 큰 배가, 근데 뭘로 만들었냐면 상하는 코끼리 뿌리죠. 흑단이라면 검은 박달나무는 돼요. 박달나무가 나무 중에 제일 단단합니다. 네, 고급 목재예요. 네, 검은 박달나무 고급 목재입니다. 코끼리 뿔은 상하죠. 지금도 보석이죠. 네, 비싸죠. 코끼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밀렵꾼들한테. 아름다운 처녀가 10명이나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신랑, 우리의 임금님, 갑자기
네, 10명의 여자를 아내로 임금님이 됐네요. 근데 아름답고 태양같이 멋진 젊은 귀부인이 또 인사를 해요. 네, 옥으로 만든 옷 아주 고급 옷이죠. 네, 그죠? 보자기에다가 한 손에는 황금으로 된 관. 이걸 보자기에 쌓았어요. 네, 그죠? 네, 그래도 배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군사들이 눈부신 복장, 갑옷, 투구를 하고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순종마, 멋진 순종마, 네, 명마죠. 네, 마구 말에 그 앉도록 장치하는 거 안장이죠. 네, 오,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드디어 왕이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러자 들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정각 큰 대굴 같은 집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밭. 네, 대골인가 봐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국왕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국왕이 제발 저랑 함께 가주십시오. 제 손님이니까요. 네. 엄청 궁금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딱 끝쳐요. 네. 역시 샤라자들은 지혜로워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게끔 얘기를 끝맺죠. 네, 정말 신기한 신공을 부립니다. 신공. 드디어 589에서 591제까지 살아남았네요. 자, 이제 같이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왕이 젊은이를 황금 옥자는 임금 자리 아니에요? 그죠? 앉혀놓고 자기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흰 천을 벗으니까 아까 그 아름다운 귀부인이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여왕이었죠. 정말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자, 점점 이야기 재밌어지죠? 네. 실은 임금님, 나는 이 나라의 여왕입니다. 그죠? 그럼 남자들은 뭐 하나요? 남자들은 농사일과 도시건설, 그리고 수공업. 자, 무기 들고 나라를 통치하고 지키는 건 여인 쳐놨네요. 왕도 여왕이고요. 자, 옛날 중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신비롭죠? 네. 자, 그래서 판관과 증인을 데려와요. 네,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젊은 서방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데 이의가 있나요? 없으시죠? 받아들였겠죠. 네. 그랬더니 여왕이 여기에 있는 노비오 형사 금은보 모두 당신 겁니다. 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오, 왕이 됐습니다. 금기를 어겼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장치네요. 네. 금기가 벌써 두 번째 등장합니다. 아까 금기 첫 번째를 어겼더니 굉장히 이제 행운이 따랐죠. 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나 같으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저 문은 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젊은이가 과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항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네, 이걸 인생에 비유하면 인생도 말이죠. 살다 보면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 후회가 그죠?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 뭡니까? 두 번이 없다는 거죠.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유명한 말이죠. 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그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판관이 증인을 데리고 와요. 네, 근데 다 백발이 늘어진 노파들입니다. 네, 위험 있어 보이죠? 여왕은 그들에게 자기하고 젊은이가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네, 결혼 계약서를 만들었네요. 자,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오 마이 달링. 그죠? 네, 화촉 알죠? 네, 결혼식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7년 동안이나 왕비와 함께. 와우. 그죠? 근데 금단의 문, 금기하여 단절시킨 문.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아직까지 본 보물보다도 더 훌륭한 보물이 아닌 이상 왕비가 그처럼 말렸을까? 야, 지금 내가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저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저기에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문제죠.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 목소리는 이게 중요한데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라는 건데도 이건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나의 욕망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면서 저 여왕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안 주려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터지죠, 이제. 결국 그 문을 열고 말았네요. 그랬더니 어찌 됩니까? 갑자기 해변에서 소음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온 그 독수리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없는 자식, 재앙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없는 자, 즉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 너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젊은이 도망쳐죠. 되겠어요? 다시 납치해가지고 이제 원래의 장소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하야무시 눈물을 흘리죠. 네. 자, 어디 이야기 패턴이 우리 그 동양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군몽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네. 모든 것이 다 한바탕 모였다. 일장춘몽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해변에서 2달가량 머무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들리면서 미치죠.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아, 슬프도다. 지난 날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구나. 그렇다. 쌤이 여기 써놨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다시 한번 뭐가 없다? 연습이 없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네. 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네, 옛날에 노인과 살던 저택으로 돌아왔네요. 원점으로 돌아왔죠? 네. 결국 절제를 하지 못한 젊은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보여주죠. 결국 후회와 비탄, 슬픔이죠. 슬픔과 단식, 네. 칩거, 이제 틀어박혔어요. 울기만 합니다. 네.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뭐였어요? 이게 이 글에 뭐였어요? 이야기에 뭐였죠? 이 이야기에 뭐였어요? 제목이었잖아, 제목. 아, 그래서 어때요? 일부러 제목도 맨 마지막에야 왜 그런 제목인지를 깨닫게 만들어놨죠. 셰라자드 정말 뛰어난 지혜로운 여인이네요. 이렇게 왕의 궁금증을 계속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유발시키니까 왕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자죠. 결국 이렇게 1000일 동안 지내면서 밤마다 이제 왕과 함께 잠자리를 해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뒀죠. 자, 오 임금님 들으신 바와 같이 옆에 대신이 얘기를 하죠. 대신. 네. 이 대신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래 대신의 딸이었죠. 그래서 세라자드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를 경솔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하지 말고 절제하라. 경솔하지 마라. 그 말인데요. 경솔하게 하면 후회만 남는다. 진짜 저는 마음으로부터 충고를 하고 거짓 없는 조언이니까 제 말 좀 받아주세요.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단념했네요. 아, 여기서 쌤이 이렇게 물음표. 자기 아들이 누굴까요? 원래 이 왕이 왜 이렇게 여인들을 혐오하게 됐다고요? 자기 왕비가 바람을 피웠잖아요. 노예들과 함께.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게 내 아들이겠니 노예의 아들이겠지 그 죽이려고 했던 거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자, 이 부분 네,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무엇에 빠져 있는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있다? 경솔함에 반대되는 말, 경솔함에 반대말. 차분하게 뭐 이성적 뭐 하도록, 이성적 뭐를 할 수 있도록,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뭐에 빠져 있어요? 그죠? 복수에 빠져 있었죠. 복수에 빠져 있는 왕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죠. 바로 경솔함의 반대가 이성적 사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왕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죠. 그죠? 결국 이 아들을 죽이지 않아야 복수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샤라자드도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이렇게 네, 1001일 동안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자, 이제 다 마쳤는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죠. 여기서 핵심 정리해서 첫째,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 주제, 네, 바로 이겁니다. 본능과 절제라는 거예요. 본능, 영어로 instinct죠. desire. 절제, self control 할 수 있는 능력, restrain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명한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 대학 논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면접에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그 제시문으로 쓰고 있어요. 쾌락은 그야말로 자기의 쾌락이 중요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줬어요. 그럼 나 같으면 그걸 잘 관리해 가지고 아껴 쓰고 관리해서 그 재산을 더욱 정식 불릴 텐데, 얘는 뭐 했나요? 탕진했죠. 쾌락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만의 쾌락, 나만의 자유로만 마음껏 구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현실의 원칙에 의해서 항상 규제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쾌락과 나의 자유만을 무한정, 네, 불가능하죠. 이거야말로 방종이고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제대로 유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있으면서도 남의 아내를 탐낸다고 하면은, 네,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쾌락과 이러한 현실을 잘 갈등을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하게 만든 장치로서 윤리를 만들고요. 네, 도덕적 양심 같은 것을 자꾸 가르치죠. 네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그죠? 네, 관습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관습. 도덕, 네, 이런 것들, 모럴이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걸만으로 안 되고 갈등이 워낙 심해지니까 법이라는, 네, 이런 장치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결국 이것은 좀 더 철학적으로 확대해 보면 이런 주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관계. 나의 자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모든 사람의 평등의 그런 가치는 저하되게 되죠. 네, 다른 사람의 평등도 추구하게 되면 나의 자유를, 네, 나의 자유를 뭐 하게 됩니까? 낮춰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사회는, 공동체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인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공동체에 큰 저해가 되죠. 요즘에 코로나도 보세요. 사실은 이 공동체와 이 개인의 문제가 속에 은밀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몇몇 사람이 절제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퍼져서 사회 전체가 마비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학교도 지금 학교 생활도 할 수 없고 운동장에서 축구 한번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작년과는 너무 다른 생활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런 사실 깊은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문학에서 금기라는 게 자주 나타나는데요. 네, 금기. 뭐뭐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 설화에 자주 나타나요. 설화에. 우리 당구신화에도 곰하고 호랑이가 환웅한테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빛을 보지 말라는 금기를 주죠. 누가 어깁니까? 호랑이 어기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결국 곰이 여인이 돼서 네 환웅과 함께 그죠? 웅녀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식이 바로 유명한 당군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성경 창세기 보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거는 창세기에 말하는 유명한 악의 도시 5개 중에 2도시를 말해요. 이게 워낙 이 도시가 타락하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도시를 멸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되옵니다. 제가 가서 살펴보면 네가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오냐 가서 살펴봐라. 만약에 의인이 10 이상 있다면 의인이란 말은 의롭고 착한 사람입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죠. 그죠? 네. 내가 그 도시를 살려두겠노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2명의 천사를 인간으로 가정시켜가지고 롯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 집을 겁탈해가지고 이 2명의 천사를 겁탈하려고 막 집을 에워싸고 막 손님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네. 이에 분노를 느낀 이 신께서 불로 이제 멸망을 하시는 거죠.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그 바다 그 밑에가 그 지금도 소돔산이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네. 이게 설화지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롯과 롯의 아내에게 빨리 도망가거라. 그러나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뒤를 돌아보죠? 롯이 아니라 누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뭐가 되고 말죠?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상 금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그 넘기 어려운 그 욕망의 그 경계선이 존재하죠. 그죠? 네.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오늘 누가 게임 한번 하자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게 되죠? 네. 작은 것, 큰 것. 네. 온갖 갈등이 존재합니다. 돈을 가지고 돈 2천만 원과 주식 투자했어요. 다 날려먹었어. 어쩌다 돈 1,000만 원이 더 생겨서 야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할까 말까 한 달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죠. 그리고 다시 1,000만 원을 날리게 되죠. 이미 날린 다음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생활에도 잘 적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금기가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는 유명한 얘기인데 이 오르페우스는 진짜 멋지게 생긴 남자예요. 아폴론의 아들이죠. 네, 얘는 음악의 달인입니다. 오르페우스 그만 음악의 달인이에요. 특히 리라라는 이 손으로 뜯는 악기가 있는데 하프처럼 굉장히 그 연주를 잘해가지고 이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림프의 딸인 에우리디케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엄청나게 미인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신들이 질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이 아내를 풀밭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르페우스가 너무나 슬프죠. 저승까지 따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죽음의 신인 하데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죽음의 그 저승에 있는 모든 그 무서운 신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요. 특히 지옥의 여신인 페르세포네까지 이제 감동을 하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살려줍시다 이런 거죠. 네, 여신이니까 오르페우스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에 이제 하데스가 살려주기를 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절대 네 집에 닿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서 남긴다는 금기가 항상 존재하죠. 이 금기가 없으면 재미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내 데리고 한참 뛰어갔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앞에 갔어요.
한참 가니까 앞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지상세계 다 왔다. 그래가지고 아내는 언제쯤 오나 딱 돌아봤는데 이런 순간 아내가 다시 저승의 세계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얼마나 슬프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재밌었나요?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요즘에 이 논술이나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금기는 꼭 지켜야 되는가? 금기 꼭 지켜야 할까요? 꼭 지켜야 합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면접관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공부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네.